자, 보시면 이제 우선 배제권이에요. 먼저 이 우선 배제권을 보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무조건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대항 요건이요. 대항 요건은 뭐가 있어요? 전입 신고, 점입 신고, 주택 인도는 빼고 전입 신고하면 언제부터요? 2개월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경매나 공매할 때 절대로 매매 안 돼요. 경매나 공매할 때 이 말이죠. 경매나 공매할 때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말이잖아요. 이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에다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되고요. 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 일자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 어디서 만나는 거냐? 경매나 공매라면 경매 대금하고 공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받을 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알려면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경매 대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저당권 실행 비용을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를 빼고요. 그 다음에 뭘 빼냐? 최우선 변제권을 빼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라고 해가지고요. 당해세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선 변제권을 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런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돈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거의 미미하니까 이건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것도 세금도 벌써 미미하니까 없다고 봐요. 그럼 이제 돈이 딱 있으면 경매대금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뽑느냐? 최우선 변제를 제일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 이때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죠. 그런 것들은 등기 날짜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알겠죠? 그다음에 임차권이요. 임차권은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늦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빠르다 늦다 이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한번 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자 우선 변제죠.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죠. 여기 보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이때 확정 일자는 어디서 확정 일자 받느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는데요. 확정 일자는 어디에서 받느냐? 확정 일자는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등기소라든가 다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이라는데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경매하고 뭐 하고요? 공매할 때. 경매하고 공매할 때. 자, 여기요. 임차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보다요?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제받을 권리.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 외에 계약 당시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여기요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확정 일자를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러면 확정 일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돼요. 그럼 확정 일자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봐봐 등기부에 딱 보면요. 등기부에요. 보증받은 예를 들어서 전세금 1억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권 3억 이렇게 딱 등기가 딱 돼 있죠. 등기가.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뭐냐?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제3자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봐봐. 예를 들어서 경매가 딱 돼. 내가 임차인 1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보증금이 4천밖에 아니야. 4천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2를 한번 딱 써봐 보증금을. 얼마가 돼요? 2억 4천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는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 2억 4천이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후수인 사람들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서는
누구나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짜가지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증액하고 감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확정시킨다 이 말이 그걸 확정일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호수 지번이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호수 지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호수 지번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으면 확정일자로서 효력을 갖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는요 언제 판례냐면요 예전에 판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택임차 보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자기 멋대로 받지 못해요. 지금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인의 뭐 주소, 이름, 이런 성명, 보증금 얼마 이런 걸 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죠? 옳지 않죠. 옳지 않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엔 그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판례니까 그대로.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 임차인이요 월세 보증금이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30만 원이란 말이죠.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천이죠. 1억 5천이면 그것을 전세금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다시 여기다가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접수받았다고 접수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냐 접수인이라고 하거든요. 접수 도장. 그 접수 도장이 뭐가 될 수 있다? 확정일자 도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 배제권을 할 수 있다. 그대로 행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갱신이 된단 말은 여러분요 재계약하고 갱신은 완전 달라. 재계약하고 갱신은,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얘기해요. 새로운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갱신은 종전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것은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보면 여기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아까 말했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죠. 이전하면 대항력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 했죠?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그 주택의 소유로 주민등록을 다시 했죠. 다시 해도 필요 없어. 재전입할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 무조건.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재전입 전후로 임대차 계약이 동일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으로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전출했다가 바로 2, 3일 있다가 다시 전입을 했어. 그런데 주인하고 뭐라 그랬냐? 그냥 계약은 옛날하고 똑같이 합시다 이렇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합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아놓은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니까 보통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죠. 불안하니까 또 가서 받아. 받으면 돼. 안 받으면 어떨 것이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분은 몇 년 단위로 만들죠? 1년 단위로 매년 만들고, 확정일자분은 몇 년간 보존하죠? 20년간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이죠? 잘 봐봐 여기.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임차인을 얘기하죠. 현재 임차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차인.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체결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임차인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해. 여러분요 지금 이게 이제 또 이번에요 국회에서 또 문제가 됐죠. 임차인들이 자꾸 이것저것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요 집주인이요. 왜냐면 여러분요 집주인이 이 집에 지금 여기 만약에 여기요 19가구가 산다. 9가구가. 근데 이 집의 집은요 20억짜리야. 근데 대출이 지금 10억이 나와 있어. 20억짜리인데. 근데 지금 세대는 이 가구는 9가구가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금 보증금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가 되면 한번 유찰될 것을 예상을 해야죠. 20억짜리가 경매가 되면 2는 4억이 유찰되니까 16억이잖아요. 현재 대출이 10억으로 돼 채권 최고액이. 그러면 나머지 9세대가 보증금이 얼마인 줄 알아야 내가 이 보증금으로 계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죠. 주인이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은요, 어디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직접 가가지고 정보 제공을 요청해. 우리 지금 집 사고 있는 번지수 몇 번지, 100-1번지에 몇 명 살고 있느냐, 보증금은 얼마냐,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임대인은 뭘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참고로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그냥 이용할 수. 특히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누구냐면 당연히 해당 주택의 임차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뭐 여기 봐봐,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채권자들, 여러분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사람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은 다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죠. 그럼 우선 변제권, 아까 우리 대항력 봐봐. 우선 변제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날짜를 비교를 해.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발생해.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주택인도가 점입신고는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대항력 언제죠? 2월 2일 0시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2월 1일 9시단 말이죠. 어디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빠르죠. 어디가 더 늦죠? 대항력이 늦죠? 대항력 날짜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요. 주택을 인도받고 점입신고를 했죠. 그리고 같은 날 확정일자 받아. 같은 날. 여기 이제 같은 날 돼 있죠. 그럼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생각을 해봐. 같은 날 그러면 확정일자는 그날부터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인데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빨라요?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빠를 수밖에 없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대항력은 언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 배제권 양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한 날짜와 동일하게 우선 배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죠? 지금 다르죠? 다른 날짜죠? 다른 날짜. 지금 여기는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 다음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몇 시부터다? 9시죠. 그런데요, 대항력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니까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고 여기는 그 다음날 몇 시고? 9시고. 누가 더 빨라요? 대항력이 빨라.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러면 무조건 대항력이 빨라. 누가 늦어요? 확정일자가 늦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배제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딱 보면 돼. 그러니까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 확정일자가 빠를 수밖에 없죠. 확정일자는 그날이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이니까. 그 다음날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확정일자. 그럼 누가 빨라? 대항력이 무조건 빠르죠. 알죠? 이걸 누가 더 빠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횟수죠. 그럼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봐. 우리 여러분 그냥 임대차를 보면 여기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2월 1일에 임대차가 종료됐죠? 종료. 임대차가 종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을은 갑한테 뭐를 반환해요? 주택을 인도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알겠죠? 보증금에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알겠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보증금은 언제 받냐? 임대차가 종료돼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보증금을 해소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보증금을 해소한단 말은 경매대금에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 누구죠? 여기서 경락이라는 얘기예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지. 인도.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은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배당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우리가요, 보증금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통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되면은, 집이 경매가 됐으니까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매할 때 보증금을 받는단 말은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배당은 어디 가서 받는 거죠? 법원에 가서 받는 거예요. 경매 법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여기서 경매 뭐가 나와요? 경매 대금이 나오잖아요. 경매 대금, 이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배당을 받는단 말은 다른 말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고 있는데 경매가 5월 1일 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아직 기간이 끝나서 안 끝나서 아직 안 끝났는데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끝나지 않았어도 경매 대금에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배당 요구를 하면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하면 이때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배당 요구는 임대차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에요. 해지 통고.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이죠.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아직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배당 요구를 한다는 말의 뜻은 그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고, 보증금에 반하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니까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죠? 동시행이니까 주택을 양수인 누구라고 그랬죠?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이 있죠. 은행 등은요, 우선 변제를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말이죠. 양수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 봐. 그러면 이런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에 여기 1층이에요. 의리요 임차인으로 살고 있죠. 임차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이 임차인이 자기 돈은 5천이고요. 은행한테요 돈을 1억을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받아. 알겠죠? 그래가지고 1억 5천에 이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보통 이 1억에다가 뭘 하냐? 질권을 보통 설정을 해요. 은행에서는. 알죠? 집주인한테 뭐라 간다? 임차인이 나갈 때 1억을 임차인한테 주지 말고 꼭 은행에다 주라 이 말이죠. 보통 이렇게 질권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서류에다가 사인해 줘야 돼요. 사인해서 은행에다 보내주면, 그러면 이것은 1억은 내가 은행에다 직접 입금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을이 뭐라 하냐? 내가 입금할 테니까 나한테 준다. 나한테 주라. 그래서 을한테 줬어. 그때 을이 입금을 안 해. 그럼 은행은요 무조건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요즘 많이 또 이조를 해요. 요즘은요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우리 그 은행 계좌 있잖아요. 계좌 같은 거 이렇게 등기부 있죠. 예금 통장 있죠. 그거 스캔해가지고 위에다 딱 띄워놓고 PPT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방 위조가 가능해요. 그러면요 그걸 위조해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 딱 보내니까 아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입금을 알려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해? 은행에다가 그걸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확인하지 않고 진짜로 만약에 은행한테 입금하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다 저 기간이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인데 5월 1일 날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 이 건물에 경락받은 사람은 병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대금이 2억이 나왔다 이 말이죠. 2억이.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여기서 확정을 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당을 요구한단 말은 내 보증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근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는 뭘 한다고 그랬지 아까? 해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임차인이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은행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라 하냐? 이 을한테 당신이 받을 거 1억 5천 중에서 1억은 우리 은행이 직접 가서 받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계약으로 그것을 1억을 넘겨받는 거예요. 누가? 은행이. 그러면 은행이요 가서 1억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 얼마 받고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금융기관 등은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이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내가 받아올 건데 경매가 됐는데 이 사람이 10월 1일까지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요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해 버릴 수 있는가? 임대차를 해지한단 말은 대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임차인이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이 1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비싸져 가지고 지금은 보증금 1억 5천 택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이란 말이죠. 2억.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남은 기간까지 살고 싶겠어? 중간에 돈 받고 나가고 싶겠어? 남은 기간까지 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좀 인정을 해야지. 은행이요 자기 돈 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살라고 하는데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해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것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채권 양수인이 임차권과 분리하여 봐봐. 양수의 채권을 양수만 보증금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차권하고 분리해서 보증금 채권만 양수 보증금 채권만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전입 신고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확정 일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금이 1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는데 자기는 임차인으로서 자리 주의를 넘기는 거 아니고 이 돈만 넘겼다 이 말이죠. 돈만.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요 경매나 공매가 되면은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를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누가 돼야 돼요? 임차인으로서 뭐가 되고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세금 채권만 넘겨받고 채권만 전세금 보증금 채권만 넘겨받고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임차권과 분리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배정권을 뭐 하지 못한다? 승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요 임차인이 우선 배정권을 행사해요. 그럼 우선 배정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 이것은 배당 요구라는 말이에요. 잘 봐. 배당 요구. 배당 요구란 말은 임대차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에요. 해지. 왜? 임대차가 끝나야지만 이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 배정권 행사하여 제1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죠. 그럼 두 번째 경매에서 돈 받을 수 있는가? 더 이상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집이 갑의 건물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을이 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집이 경매가 됐는데 경매 대금이 8천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8천. 이 사람이 배당을 나한테 달라고 했죠. 배당 요구를 했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1억인데 8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얼마지는 못 받았죠? 2천을 못 받았잖아요. 2천을 못 받으니까 계속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는 거 2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알겠죠? 근데 두 번째요. 이 집을 경락받은 사람이 경매를 받은 사람이 또 무슨 돈을 못 갚아서 또 두 번째 경매가 돼. 똑같은 집이. 두 번째 경매에서 나머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제1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 이 말은 내 보증금 돌려달라 배당 요구란 말이고 배당을 요구한다는 말은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말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가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 이 말. 임대차가 해지. 알겠죠? 그럼 임대차가 이미 해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제2경매가 돼도 이 사람은 임차인이 돼야 배당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배당 요구랑 아까 인도랑은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나요
전세권이 있죠.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부에 애가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딱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경매가 되죠. 만약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잖아요. 갑의 건물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당권이고 이 사람이 전세권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기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당연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배당을 해줘요.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먼저 임차인은 1번이든 2번이든 관계없이 당연히 배당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이 C하고 갑하고 둘이만 계약을 한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배당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배당을 요구해야 돼. 배당을 요구하면 이제 법원이 이 사람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배당 요구한다는 것은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 등기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나도 있다 소리를 질러주는 거죠, 세상한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해줘. 그럼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 반환은 언제 보증금 반환을 한다? 임대차가 뭐가 됐을 때? 임대차가 뭐가 됐을 때?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 반환하잖아요. 결국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은 나는 임대차를 만다 끝내겠다 이 말이지. 이것을 임대차 해지 통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대차가 끝나야지 보증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상가 임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1번이고 2번이 관계없이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야만이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보증금은 언제 반환한다? 임대차가 뭐라 한다? 종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배당 요구라고 하는 말이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해지 통고가 이미 끝나버려요. 그럼 배당 요구를 딱 하죠?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증금을 다 받으면 다행인데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다. 그럼 2천만 원 못 받은 거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임차인으로서 존재하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니까 2차의 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배당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 일자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니까 전입 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확정 일자는 어디다 받아야 돼? 임대차 계약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확정 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2차의 경매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나 배당 순서를 보면 1순위가 집행비용이에요. 경매. 제3취득자의 비용.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당해세 이런 것들이죠. 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5순위죠. 제5순위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 있고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은 두 가지는 뭐다? 등기 날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근데 아까 우리 했었는데 이 임차인은 그냥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고 원칙은 아까 뭐라고 했죠?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빠른 날짜, 늦은 날짜를 기준 그게 바로 그 늦은 날짜,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데 무조건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 날, 늦은 날을 기준해서 임차인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저당권 등기하고 여기 전세권 등기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을 제일 먼저 배당해주고 전세권이 빠르면 전세권을 1번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니까 우선 변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제3순위에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은 무조건 제일 먼저 무조건 배당을 해줘. 무조건. 알겠죠? 얼마나죠? 서울시에서는 1억 5천 이하는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는 일단 무조건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여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먼저 뭐를 뺀다? 우선 변제를 뺀다고 했어요? 최우선 변제를 뺀다고 했어요?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자, 여러분 이제 일을 했나 한번 보게. 여기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은요 1억 1억이고 이 사람은 2억, 이 사람은요 1억, 이 사람은요 9천, 이 사람은요 1억 3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돼 있어. 확정일자. 이 사람은요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인데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 자, 이 사람은요 전세권자예요. 이 사람은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이 사람은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요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그럼요 일단 우리가 경매가 딱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냐? 먼저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뭐가 최우선 변제? 1번으로 최우선 변제를 먼저 빼다고. 1번으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죠. 여기 보면 임차인 하나 있고 여기도 임차인이 있고 여기도 임차인이 있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1억이고 여기는 얼마? 2억이고 여기는 얼마? 1억 3천이. 서울시다. 서울시. 서울시에서 최우선 변제는 얼마 이하를 최우선이라고 하죠? 1억 5천이죠. 이 사람은 지금 뭐요? 2억이니까 최우선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 1억이고 여기도 1억 3천이니까 최우선이죠. 그럼 최우선으로 일단 1억 5천 이하는 최고 얼마까지 받는다?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 이 사람은 얼마 받고? A는 얼마 받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E는 얼마 받고? 5천만 원. 알겠죠?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A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2만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2만은 일단 5천을 받아. 5천원. 2만. 왜 여기서 A는 5천을 못 받는 거?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는데 왜 소액 임차인데 왜 못 받아? 뭐가 없어? 전입 신고가 없잖아. 신고가. 우리가 최우선을 받으려면 소액이면서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 소액이면서 1억 소액이면서 뭐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누구만 있다? 2만. 2가 순서가 제일 늦죠. 제일 늦는데 2가 제일 먼저 5천을 받아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억 3천 중에서 일단 5천 받아갔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받아가야 돼요? 이제 우선 변제를 봐야지. 우선 변제. 우선 변제. 2번, 3번 순서대로 받아가야지. 순서대로 받아가야지.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를 뺐고, 그럼 이제 우선 변제죠. 우선 변제 이제 받아가야지. 우선 변제는 순서대로다. 순서. 우리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 그러니까 이 A가 돈 얼마 받아가? A가 돈 얼마 받아가? 1억을 받아가. OX. 왜 X다? 우리가 뭐냐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 일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전입 신고가 있어 없어? 전입 신고로 없고 확정 일자만 돼 있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A는 안 되는 거예요. A는 2번 아니에요. 이 사람은 2억이죠. 2억인데 지금 뭐가 돼 있어? 전입 신고가 돼 있죠. 그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없어? 확정 일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또 돈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또 못 받아. 알겠죠? 자, 이 사람은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하고 저당권 등기니까 여기는 C가 받고 C가. 그러면 네 번째로 여기 D가 받아. D가. C는 얼마 받아? 1억. D는 얼마 받아? 9천을 받는 거예요. 9천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은요. 전입신고 됐고 여기 지금 뭐도 돼 있어? 확정일자도 돼 있죠. 확정일자도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E는 얼마 받았어? 5천 받았죠. 여기는 우선 변제권으로 5번으로 해서 얼마를 받아야 돼요? 1억 3천에서 5천을 받았으니까 얼마 남아서 8천이 있죠. 8천. 그래서 E가 여기서 8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E는 순서는 맨 꼴찌인데 만약에 경매대금에서 경매대금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E는 1억 맨 꼴찌여도 8천하고 여기서 5천하고 여기서 8천하고 여기서 모두 1억 3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임차인은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액이면서 뭐가 있고 전입신고가 있고, 우선 변제는 돈하고 관계없어. 돈하고 보증금이 얼마냐 관계없어. 우선 변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 지금 이건 2억인데 2억인데 이 사람 전입신고하고 여기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었다 해봐. 그럼 이 사람은 2번으로 2억을 다 받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못 받아. 아무리 신고가 돼서 소액이 아니니까 최우선은 못 받고, 알겠죠?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는데, 우선 변제를 하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를 하려면 소액이면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채권은, 임대차 보증금은 배당 요구 채권이다. 왜? 우리가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두 사람 간에만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하고는 그걸 안다 모르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돼. 잘 봐. 아까 내가 뭐라겠냐?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배당을 해준다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반환받지 못했다. 반환받지 못한 경우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보증금 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못 받았으니 나 이사 가야 돼. 우리 만약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죠.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면은 전출이 돼서 대항력이 없어져. 경매가 되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된 경우는, 또는 임대차 등기가 된 경우는 당연히 배당을 해.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내가 경매를 청구했어. 그러면 왜 경매를 했겠어요? 하도 이놈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민법 621조에서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 알겠죠? 그때는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배당 요구란 말은 뭐라고 했지 아까? 임대차 해지, 나 그만둘래 이 말이죠.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니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금의 반환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 한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 나랑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알겠죠? 동시이행 이렇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 요건이 어디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을 해야 돼. 임차인의 권리 신고 전에 경매 절차 진행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찰 허가 결정의 불복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배당 요구는 보증금 반환 청구고,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서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고, 배당 요구라면 임대차 해지 통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와 보증금의 수령과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경매 청구죠. 경매 청구는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하죠. 그 이때는 뭐를 한다? 경매라면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권은요 그 자체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은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은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이죠. 2월 1일 되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죠. 전세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하고 말소 서류를 줘야 돼.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 불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행이 아니니까 이때는 경매를 못해요. 그래서 동시행의 경우 동시행이죠. 채무 불행이 아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경매 청구 못해. 그럼 만약에 경매를 내가 청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이요 목적물을 인도란 말은 이사를 가야 돼. 그리고요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 내가 이사를 가면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서 나 지금 이사 가고 있고 말소 서류 가져왔으니까 전세금 주세요 이래야지. 그럼 전세금 달라고 했더니 전세금은 안 주죠. 전세금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행지체예요. 이걸 이행지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이 지금 지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채무불행이 있으면 이때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은 전세권 그 자체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무조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행이 돼야 돼. 그러면 채무불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이해됐나요 지금? 그런데 임대차는 임차권으로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차도 임차권으로 경매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되잖아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권이 없어.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권하고 전혀 달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해서 이 소송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보증금 달라고 소송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판결문이 나오죠. 이 판결문을 뭐라고 한다?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해. 이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판결문으로 경매를 청구하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빠뜨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냐? 이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사를 안 가고도 집행 개시란 말이 뭐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는 경매를 하려면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간단 말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데 임차권으로 경매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권은 판결문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때 상대방한테 목적물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해됐나요? 없다 이렇게. 자요 그래서요 전세권하고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죠. 전세권은요 여기서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다.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경매를 청구해.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경매를 청구하니까 채무불이행으로 만들려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임차권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반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우선배권을 갖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임차인 역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 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대항력에 기하여 소유사를 상대로 전세금 중 보증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알겠죠?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고 보다는 실무에서 중요해. 실무에서 뭐냐면 이거죠. 이 갑이 있고 갑이 을한테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이 전세권자가요. 이 사람한테 보증금 1억을 준 거예요. 을이 다시 병한테요. 임대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한테 임차인 월세를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6천만 원을 준 거예요. 우리가 전세권자도 월세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간이 끝난 거예요. 기간 끝나면 이 병이 봐봐. 이 병이 집주인한테 1억 중에서 나한테 6천만 원 주시오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이 병은 누구하고 지금 계약했어? 을하고 계약하고. 을은 누구하고 계약했어? 갑하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 병은 을하고 계약한 거지 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한테 보증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금 중에서 1억 중에서 6천만 원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부동산 임차의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시행으로 전세권이 경매가 된 경우 임차인은요 보증금의 손수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의 실행이란 뭐죠? 경매로 전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요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임차인은 물상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세권자가 돈을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는데 이 을로부터 임대차를 받은 병이 확정 일자하고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이 받을 것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잖아요. 나도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주로 뭐를 한다? 그것을 다시 임대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가 이 사람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전세권이 경매가 되면 그 환가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금에서 순수에 따라서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해서 만약에 저당권이 순서가 빠를 수 있고 임차인이 빠를 수도 있잖아요. 저당권이 빠르면 저당권이 먼저 받고 전세금 1억 중에서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의 문제라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겠죠? 자요, 임차인이 이건 이제 판례가요 참 특이하죠? 내가 여러분요 월세를 살고 있죠. 월세를 사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다시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누가 되죠?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판례가 뭐라겠냐? 너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전세권자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웃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갑이 있죠? 자, 여기 보면 1억이죠? 임차인이. 그런데 여기요 병이요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딱 들어오니까 임차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잽싸게 또 뭘 한다? 여기 1억 원을 보증금을 해서 여기다 전세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을 똑같죠? 지금 을 똑같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말해가지고 다시 전세계약을 쓰고 거기다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억이면 소액이죠. 소액이고요.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 그 다음에 1억하고 전입신고니까 이건 소액 임차인이죠. 그럼 여기다 또 이 사람은 또 확정일자를 해봐. 그럼 뭐가 생겨? 또 우선배제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을은요 전세권자로서 보호받고 대항력으로서 보호받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판례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먼저 경매가 되면 언제부터 없어져?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없어져?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없어져? 항상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득이다 뭐 이걸 먼저 찾으라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니까 전세권은 없어지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판례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요 경매가 되니까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았잖아요. 배당을 못 받죠? 그럼 나머지 돈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요. 만약에요 이 임차인 있죠? 임차인이 전입이 아니라 전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없어져. 대항력 없어지죠? 전출이니까 우선변제권 없어지죠? 전출이니까 최우선변제권 다 없어져. 다 없어지지만 뭐로서는 보호받아? 전세권자로서는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보시면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 요건이 뭐예요?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상실한다. 왜? 대항 요건은 다른 말로 전입신고가 없다 이 말이지.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리 주택 임차는 아무것도 보호가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했죠. 전세권자로서 참가한 거지 임차인으로서 참가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임차권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뭘 한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소멸하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 보증금을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게 중요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어. 이 사람은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임차권이고요. 여기는요 가압류예요. 자, 여러분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여기 저당권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가압류 있죠?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저당권이 제일 높죠? 저당권이 하나 다 없어지죠? 다 없으니까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소멸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요. 이걸 한번 봐봐.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게 병이 있죠? 이건 저당권이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경매를.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항상 우리 경매가 되면 여기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이 두 개가 다 저당권이죠?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아니, 갑이죠? 갑이 하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비록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어도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러니까 그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A, B, C가 있죠? B가 있는데 여기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디가 있어?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죠?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죠? B죠? 저당권만 없어지죠. 그럼 여기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해서 무조건 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소멸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배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것은 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냐면 차우선 매도권인데요. 차우선 지금까지 여러분요 우리 주택임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하고 우선 매도권이에요. 차우선 매도권 여기서부터는 이제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